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7월 23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박성용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오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네, 조금 헤맸습니다. 제가 그래, 그 광고판 보고 네. 조선일보닷컴이라고 써 있는데 네. 들어가가지고 네. 약간 헤맸는데 네. 그래도 여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잘 찾아왔습니다. 저희 조선일보 본사는 이 광화문 그 내거리에서 좀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시는데 네네. 약간 경력을 좀 여쭤보시네요. 증권사 경력 얼마나 되세요? 제가 2004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뭐 횟수로는 17년 차가 네.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좀 해오셨나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지점에도 있었고 잠깐 있었다가 이제 투자정보팀이라고 해서 이제 시황이나 전략,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종목까지 해서 두루 이제 우리 영업 직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고객님들께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해서 찾아뵙고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이니까 네, 주로 네, 이제 해외 주식들을 많이 보시겠네요. 네네, 해외 주식도 많이 보고 국내 주식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고 계시는 네. 거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기 전에 간밤에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1%, S&P 500은 0.2%, 나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이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4% 늘었습니다. 주택가격 중과값은 36만 3,300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23.4%나 올랐습니다. 112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실업 증가 먹구름 짙어질까? 두 번째, 연준 테이퍼링은 어디로? 세 번째, 2배 늘어난 급구 구인. 이렇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이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 증가 먹구름 짙어질까? 이건데요.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좀 알아보면요. 노동부가 이제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 41만 9천 건 해가지고 그 전주에 36만 8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는 5만 1천 명.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지난주 그 전주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라 그랬는데 네. 오히려 더 늘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월가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을 40만 명 이렇게 보는데 이거보다 더 많았고 월가 전망치인 35만 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좀 괜찮게 오르던 월가 주가가 오늘 새벽에는 조금 보합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 델타 변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실업수당 청구까지 늘어나니까 야 이거 경기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퍼져요. 네네. 일각에서 무슨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이런 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요 앞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연초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는 이제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지금 막 모든 경제가 다 회복이 된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1.3% 밑으로 오면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네. 또 다시 좀 반대로 또 해석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요즘에는 이전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도 좀 있긴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심지어는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상황으로 갈지는 모두가 지금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껴있고 안개가 껴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다라고 일단 단어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혼조세 이런 것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연준의 그 정책에 항상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물가하고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고용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 좀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주간 단위 이제 실업수당 청구니까 이게 네네.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또 네. 바뀔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가지고 경기 둔화 뭐 가능성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네네. 채권 금리는 이제 하락했어요. 그래서 네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다시 연 1.3% 아래로 네, 떨어져서 맞습니다. 1.27 정도 네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또 나온 저기 지표 중에는 부동산 관련 지표가 있는데요. 네네. 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밝혔는데 일단 그 주택 판매는 1.4% 증가해서 좀 2월부터 한 4개월 정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네네. 돌아선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요건 증가세는 증가세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좀 적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인데요. 지금 뭐 방금 그래픽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기존 주택 판매 이거의 중간값이 36만 3,300달러.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23.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달에는 23.6% 급등했는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보시면 뭐 연초에는 한 10% 그 그렇죠. 종에 네. 하다가 지금 20% 넘게 네. 오르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모든 지역이 집값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네네. 이러니까 이제 얘기했듯이 아까 물가나 이런 집값은 그렇죠. 막 네. 오르는데 고용은 안 좋고 이런 네,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네, 우려가 맞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파트 뭐 주택을 포함 주택 가격 자체가 이제 워낙 매매도 많이 됐고 심지어는 뭐 3, 40대 아니면 더 어린 분들이 네. 실제로 주택 구매에 막 나서는 그런 흐름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계속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판매도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코로나 전후로 좀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뭐 계속 그냥 원래대로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제 네, 이제 잠깐 미국에서 옮겨가 나타난 그렇죠. 트렌드죠. 예, 네. 그 원격 근무가 네.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맨하튼 같은 지역 보면은 거의 주택 가격 그 이제 거래되는 기준으로 가격 자체가 거의 코로나 이전 사태 대비해서 92%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많이 근접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접해서 올랐다. 네네. 맨하탄 같은 경우는 원래 한 20%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제 교외로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맨하탄 중심가는 좀 떨어졌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것마저 이제 회복이 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도 네. 다시 오고,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보면은 네.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제 주요 동네에서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근무지를 다시 한번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네.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뭐 고용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도시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많이 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용 지표는 안 좋게 좀 나오는데 물가 지표는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지금 네네. 계속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연준의 이 통화 정책 꿈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와중에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조기 긴축에 나서지 않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네. 예. 크리스틴 라가드 총재가 나와가지고 너무 이른 긴축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질 것.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긴축을 빨리 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겠죠. 그런 예, 아무래도. 생각도 네. 드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실업 증가 먹구름 짙어질까.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 네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런 유럽도 이렇게 긴축, 조기 긴축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 좀 미국 연준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네. 두 번째 이슈 연준 테이퍼링 어디로 이겁니다. 일단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지금 조기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걸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해가지고 물가 목표 2%인데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본 다음에 금리를 올리겠다. 가이드라인도 냈고요.
이제 일단 연준은 지금 어떤 연준도 상황이죠? 좀 네.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그 전에 뭐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연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목표치가 연준도 정해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핵심 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발표했던 거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5%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사실 작년에는 뭐 5%를 그렇게 상상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대였어요. 0%, 그렇죠. 예, 1%대 거의 뭐 물가 상승률이. 설마 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됐었던 것 네. 같고 이게 현실화됐던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좀 오버슈팅을 했던 감이 있죠. 그래서 유럽도 어떻게 보면 ECB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현상을 작년에 이제 연준이라든가 겪었던 현상을 똑같이 좀 반복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연준도 사실 요 22 이전에 작년 9월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네, 완전 맞습니다. 고용이 되고 네. 인플레가 상당 기간 2%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9월달에 네, 이미 맞습니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사실 이제 테이퍼링, 네네. 테이퍼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지금 진행될까 이게 또 궁금한데 마침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네. 관련한 보도가 있어가지고 좀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는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 여기 7월 27일, 28일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준 스태프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준비한 테이퍼링에 대한 잠재적 전략을 실제 그 위원들한테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약간 뭐 차이를 지금 계속 보시는 분들 차이를 약간 모르실 텐데 뭐냐면 지난번 6월 FOMC 회의 때는 파월이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을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 토킹 어바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7월에서는 그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내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점점 테이퍼링에서 한 발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테이퍼링 자체는 좀.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코멘트 자체가 미국에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 다음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 자체도 논의라기보다는 테이퍼링은 과연 언제 할까라는 시장의 의심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연준이라든가 이런 귀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에 대해서 각 연은 총재들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한 번씩 했다가 다시 물리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가 점점 다가오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2013년에도 테이퍼링을 했죠. 이제 네네, 버냉키 맞습니다. 때. 네네, 맞습니다. 이제 버냉키 의장 때 이제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이제 최근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가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시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물론 관심들이 많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변화가 뭐 주가 급등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혼돈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2013년 6월인가에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시장에 쇼크가 있었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한 2014년 1월부터 10월 이때는 큰 또 영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는 거의 주가 흐름 자체가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런 논의가 나왔을 때는 급락을 한 경험이 있죠. 이제 급락을 한 경험이 있는데 급락이라기보다는 급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일단은 7월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니까 7월 달에는 뭐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안에 막 의견이 갈려져 있잖아요. 뭐 매파 비둘기파에서 뭐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좀 늦게 해야 된다 갈려져 있고 뭐
저 매달 얼마씩 100억 달러씩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MBS 즉 모기 증권부터 저희 먼저 테이퍼링 해야 된다. 그래서 1,200달러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 지금 사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400억 달러가 모기지 관련 채권인데 이거부터 먼저 테이퍼링 해야 된다. 뭐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안에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걸 보면 당장 7월 달에 무슨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죠. 지금 월가에서는 뭐 8월 말에 있는 뭐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의 이제 모임이죠. 거기 아니면 9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뭔가 이제 언제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나올 거다. 뭐 이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실제 이제 2014년에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테이프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뭐 하면 어떤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시장에 임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2014년도 대비해서 요번에는 사실 모든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과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일단 보여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케줄을 사실은 타임라인을 다 짜놓은 상태거든요,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대비해서 2014년도 대비해서는 올해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가 수준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는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때는 조금씩 아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요런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가지만 네. 지금 이미 하반기 들어섰잖아요. 그럼 네네. 연말쯤 되면 사실 네네, 좀 맞습니다. 주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 뭐 네네. 이런 정도로 이제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연준 테이퍼링 어디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이제 2배 늘어난 급구 구인인데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슈랑도 약간 좀 연관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이제 상당히 깜짝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 이제 미국에서 경제 봉쇄가 좀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난 미국 기업들은 일할 사람들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른 건데 즉 이제 일자리 병목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네. 그러니까 미 노동부에서 이제 채용 공고, 구인 이런 걸 조사하는데 5월 달에 920만 9천 건의 채용 공고가 있었다고 조사가 됐었어요. 근데 아직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은 70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적은 상태.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 구하려고 난리인데 아직 저기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고 병목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오늘 나온 통계인데 미국 채용 사이트 인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7월 16일 이제 기준으로 봤는데요. 급구 하이어링 어전트리라고 붙은 채용 공고가 연초에 비해서 50%나 늘었답니다. 예. 원래 이제 특히 이제 5월 이후, 그러니까 5월 이후 상당히 빠르게 그래프를 보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래 이 채용이란 게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구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희 임금 많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네. 급구라는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데 특이하게 이런 트렌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특이한 트렌드다. 물론 이제 전체 채용 공고 중에서는 보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높지는 않은데 이 속도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다가 채용주가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은 채용 공고가 작년에 1.8%였는데 올해는 4.3%를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뭘 주고라도 돈을 더 주고라도 보너스를 더 주고라도 채용을 하겠다. 이런 고용주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고용주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갑인 이런 네, 시장으로 맞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좀 경제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기업들 같은 음. 경우도 보면은 지난 6월 달에도 이슈가 됐던 게 맥도날드, 그 다음에 이제 치폴레 같은 업체들이 이제 네.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 업체들이
임금을 계속해서 이제 올리면서까지 네. 이제 계속 고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수요가 빨리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리고 물가를 물가로 가격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 예. 가격을. 요번에 네. 그래서 치폴레 같은 경우도 4% 정도 올린다고 이미 결정한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좀 우려들을 낳을 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왜 고용을 사실 원래는 고용을 아시다시피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현상을 조금 기대하는 모습에서는 약간 어긋난 게 조금 요번에 나타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디드 그 또 자료를 보면요. 채용 공고가 그 코로나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작년 2월보다는 36%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요게 아까 얘기한 920만 건 네네. 저기 채용 공고가 노동부에 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따져서도 6.5%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현재는 한 980만 개 지금 일자리가 지금 빈 일자리가 있을 거다 미국에선. 네네. 상당히 빈 일자리가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사람을 구하려고 지금 난리 고개를 숙여가면서 지금 네네. 제발 우리 좀 와서 일 좀 갑자기 해주세요. 바뀌었죠, 정말. 네. 뭐 이러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어제 방송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치폴레라는 그 멕시칸 저기 음식 체인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론 가격도 올렸는데 이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다지 저항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보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임금 인상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임금을 올리고 그걸 가격이 정가했는데도 소비자들이 저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사실 돈이 지금 넘쳐나니까 그 정도 올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좀 부담을 좀 주는 거죠. 이 아, 기업들은. 네네네. 예, 임금 올려도 되겠다. 뭐 하면서 네네네. 올리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인 이제 임금 그 미국 경제에서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근데 문제는 임금을 한 번 올리면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수준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장기화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의 관건이 사실 임금 인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가 장기화되고 인플레가 장기화되면 이제 뭐 좋은 인플레냐 나쁜 인플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경제에 이제 좀 충격을 주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연준이 아까 얘기한 테이퍼링 같은 거 더 빨리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구인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구분 없이 좀 많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가격 자체가 물가 자체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유동성이 워낙 많이 지금 받쳐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배경에는 이제 연준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을 받기도 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 생각보다 다른 어떤 때보다 좀 낮아졌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 추이, 고용 추이랑 뭐 일단 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인 2배 늘어난 급구 구인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깜짝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일자리 우려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증시는 잘 견디고 있지만 언제 다시 방향을 바꿀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자리 지표도 잘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전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은 생각보다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셋째, 미국에서 기업들이 머리를 숙여가며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병목 현상이 심해지면 임금 상승이 뒤따릅니다.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연결됩니다. 인플레 대비 투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고민할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네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조선일보 여기 와서 네. 그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음. 좀 긴장을 해서 드릴 말씀도 좀 되게 이게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예. 조금 더 충실히 좀 얘기를 네.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네. 충실하게 말씀드릴 수 예. 있도록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 번 모셔가지고 네, 네. 더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채널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박성용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